줄임말에 패다 줄임말에 패. 아재 아예 저 같은 아니에요. 사람들 뭐 이미 말 다 해놓고 뭘 안 해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다음은 친환경 테마입니다. 최근에 많이 쪼그라들어서 77조 원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있고 친환경이야말로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테마였습니다. 그래도 2020년, 2021년 즈음에는 시장에 돈이 많았죠. 전 세계에 돈이 많았죠. 돈이 많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해요. 그때 많이 올라왔었는데 2022년 되면서 금리 급등시키면서 다들 힘들어졌죠. 힘들어지고 나니까 또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분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언젠가 항상 다시 돌아오는 친환경 테마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와 있는 건 있습니다. 바로 두에빌. 와 SMR 장난 아니네. SMR 소형 원전을 짓는다는 두에빌이 43조 원입니다. 야 43조는 현대차보다 큰 것 같은데? 현대차 43조. 두에빌이 43조예요? 밸류는 엄청 차이 나겠다. 자, 이게 시장인 거죠. 현대차보다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죠. 그럼 돈을 얼마나 많이 번다고요. 근데 이런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현대차를 능가하는 이런 지수가 만들어집니다. PER 진짜 높겠다. 진짜 그렇겠죠. 다음은 효성중공업입니다. 변압기 때문에 올랐죠. 11조. LS 일렉트릭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 때문에 올랐죠. 9.4조.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패널, 폴리실리콘 만들죠. 5조. 여기 다 각각의 친환경에서 대장입니다. 자, CS 윈드 풍력 발전 몸통 만들죠.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1.9조. 그다음에 한전기술 여기도 SMR 쪽에 3.7조 원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고 각각 대장주 역할입니다. 이쪽은 순위가 많이 바뀌어요. 아 뭐 많이 없어져요? 그런 것도 많고 여기는 자연스러운 시장 균형이 아니에요. 이 시장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면요? 정책이죠. 아.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뭐가 올랐냐면 태양광이 올랐어요. 그리고 때로는 풍력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SMR이 올라오는 거죠. 자, 이 시기를 보면 자, 이거는 그렇게 막 기업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황 같은 것들이고 지금은 이제 변압기랑 SMR이 위에 있는 거는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지금 그렇게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구나. 또는 들어갔구나 라는 개념이죠. 여기는 많이 바뀝니다. 옛날에 제가 있을 때 태양광이 떴었는데 되게 테마성이 강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기업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 밑에 OCI 있겠지만 OCI가 완전 위에 있었는데 OCI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웅진 그리고 뭐 에너지 기업들 이름 에너지 달고 있는 기업들 많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자주 바뀌는 시장. 자, 다음은 항공운수입니다. 뭔가를 나르면 항공운수예요. 65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자, 1등은 23조 원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 HMM입니다. 한때 흠슬라라고 불렀었죠. 테슬라만큼 많이 올라서. 여기는요, 배를 만드는 건 조선, 그걸 사가지고 그걸로 장사하는 게 해운업입니다. 우리나라 해운업 이제 더 없잖아요. 원래 한진해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져 버렸고 HMM이 그나마 이제 잘해주고 있고 이 해상 운송 쪽에는요 가끔씩 거기 운하 막히면 운임 운임비.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급등하게 되면 갑자기 떼돈을 버는 그런 이벤트가 생기고 이익의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여기도 사이클을 좀 타거든요. 운임 자체가 사이클 타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떼돈을 벌고 그걸로 몇 년 동안 보내고 해서 이익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또 항상 안 좋을 때 봐두면 좋은 기업들이 여기 있죠.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를 옮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현대차를 전 세계에 뿌려줘야 되잖아요. 전 세계에 파는 차니까. 12조 원. 대한항공 아시죠? 8.8조.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주사입니다. 8.1조. CJ 대한통운 택배가 메인이겠죠? 1.9조. 아시아나항공 자 1.9조입니다. 이거 안 합쳐졌어요? 아직 따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이겠죠? 여기 보면 대한항공 8.8조, 아시아나 많이 쪼그라들었죠. 이것 자체가 지금의 남아있는 미래를 잘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운수항공 이쪽은요, 장점이 있다면 모두 다 과점이에요. 과점 시장이 가지는 특징은 뭐죠? 사이클을 탑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원한 우승자가 없고, 그리고 그런 말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수강생 중에 대한항공 다니시는 분이 입사하자마자 선배들이 그랬대요. 너는 대한항공 주식 사지 마라. 왜? 수십 년 동안 이래요. 아 크게 오를 일이 없으니? 크게 오를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들의 이익을 좌우하는 그 변수라는 게 되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봐봐요. 항공기 사죠. 거기 기름 넣어가지고 사람을 태웁니다. 사람을 태울 때의 티켓값, 그 다음에 기름 사야 되잖아요. 항공유 가격, 그리고 비행기 이거 다 채권 찍어가지고 그걸 막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금리 상황 이것들이 계속 그냥 바뀌면서 좋았다가 안 좋다 좋았다 안 좋다 이게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스노우볼형 주식을 보통 찾잖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아 약간 이게 계속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진 않네요. 없죠. 왜냐면 전 세계에 옮겨야 될 것들은 그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옮기는 플레이어들도 몇 안 되고, 그러니 그들의 이익은 되게 사이클 타면서 움직이는 성향이 있죠. 하기야 그런다고 해서 늘려다가 또 비용만 나가는 셈이니까 그쵸. 어렵긴 하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전방의 경기를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전방 경기라는 게 경기를 안 타는 소비자가 있어주면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다 그대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 경제 자체가 사이클 타잖아요. 거기에 맞게 여기도 들쭉날쭉 들쭉날쭉 이렇게 반복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공부하기에 괜찮아요. 왜냐? 이거 주식 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근처에? 아니요. 개인들이 안 사요. 나 아시아나항공을 사고 있어. 나 대한항공을 사고 있어. 잘 없어요.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니까 많이 안 좋을 때 공부해볼 만한데요. 그러니까 공부해두고 안 좋을 때 사면 항상 기회가 좀 있다. 왜 가버리는 버스 볼 때 제일 슬프잖아요. 아, 살 수 없게 가버렸어.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기에 좋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뭐 운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 다 인덱스화 되어 있어요. 그 사이트 들어가면 가치, 가격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런 것들만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정보도 충분합니다. 이거 되게 투자의 성격이 다른 게 진짜 저 위에 방산만 해도 끝없이 올라가가지고 쳐다도 못 보잖아요. 지금 저희는. 그렇죠. 근데 그건 지금인 거고, 방사는 원래 과거에는 뭐가 있었냐면 언젠가는 무기가 팔릴까라는 생각으로 미리 막연하게 샀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빵 터지고 쭉 가는데 일단 고밸류 영역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계속 갱신 이런 스타일이니까 못 써줘. 다음은 정유화학입니다. 64조 원 많이 쪼그라든 거예요. 여기 정말 힘들죠. 오늘도 뉴스 나왔습니다. 자, 먼저 LG화학 19조. 와, LG화학 진짜 많이 떨어졌다. 여기 대장입니다. 아, 엔솔 나가서 저렇게 된 거죠? 나간 이후로 계속 강세입니다. 왜냐면 나가고 나면 여기 뭐 남아요? 뭐 순수화학 남잖아요. 석화 남고. 그러니까 그거는 요새 힘드니까. SK이노베이션 여기는 그래도 SK 오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조. LG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여기도 석화 있고, S-오일 6.8조. 여기는 정유. GS 4.3조. S-오일과 GS 이 정도 느낌.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GS가 더 클 줄 알았대. S-오일이 시가총액 이렇게나 더 큰 거 보고 놀랬다. 왜 GS가 더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아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주로 소비자로서 자동차 주유할 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S-오일이 더 밑단계라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저도 제가 사는 곳에는 GS가 아, 많아가지고 그래요? 저는 S-오일이 좀 오히려 안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구나. SK는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금호석유화 2.8조, 롯데케미칼 2.6조입니다. 여기 정말 요새 힘들죠. 이게 중국이 되게 경기가 꺾이면서 금 남는 물량들을 한국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한국에서는 지금 가격 파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순수화학 기업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에 화학회사 많은데. 울산에 웬만한 거 다 있죠. 울산에 자동차, 뭐 석유화학, 조선 뭐 이런 거 전부 울산이잖아요. 다 있지. 자, 다음은 보험입니다. 63조 원. 자, 덩치가 상당히 크죠.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보험 시장이 제일 큽니다. 근데 삼성은 왜 이렇게 높아요? 삼성은 보험업계에서는 짱입니다. 금융은 삼성이 완전히 잡고 있죠. 삼성생명 24조, 삼성화재 20조. 지배구조적인 면에서도요, 삼성생명이 하는 역할이 커요. 약간 중간지주 역할 같은 거 하니까. 그런 데에서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보험업을 하죠. 이름이 생명이니까. 그럼 지주 역할을 하는 거면 자기 본업도 엄청 잘하고 갖고 맞아요. 있는 것도 엄청 많은 거네요? 맞아요. 전자제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럼 저거 약간 밸류업 관점에서 사도 되겠는데? 아, 진짜 가격이 올랐을라나? 그것 때문에 최근에 또 많이 아. 오른 겁니다. 원래 본업만 가지고는 약간 하향세였어요. 더 커질 게 없죠. 수출도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 있는 사람 줄잖아요, 계속. 옛날보다 보험 덜 할 테고. 자, 생보는 암뇌심입니다. 암에 걸리거나 뇌질환, 뇌졸중, 뇌경색, 심장은 심근경색, 협심증 뭐 등등 있죠. 자, 이런 사람에 대한 것들을 챙기는 게 생명보험사. 그 다음에 화재는 자동차 보험이 제일 많죠. 딱 들어봤을 때 우리가 배울 때는 이런 걸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8.8조. 이거 딱 보고 아, 손보는 2등이 DB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화생명 2.8조, 현대해상 2.3조. 마지막으로 코리안리는 보험사들의 보험사, 재보험사라고 부릅니다. 이거 들어봤어요. 여기 되게 좋은 회사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코리안리밖에 없어. 근데 10년 지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보험업계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다음은 식품 기업들입니다. 55조 원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좀 아는 기업이 좀 나오네요. 이건 놀랍지 않아요? 식품 기업 1등 KTNG. 담배 회사. 담배도 식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안 넣으면 애매하긴 해요. 그쵸. 정관장이에요, 여기가? 네, 정관장도 같이 해요. 몸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같이 만들잖아요. 담배와 홍삼 17조 원입니다. 자, 삼양이 두 번째 있군요. 11조. 얼마였죠? 150? 150 넘었어요.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몇 달 전만 해도 100만 원 찍었다 이랬는데. 그렇게 가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0만 원도 안 원. 했으니까 아마 똑같은 얘기를 그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삼양식품이 10만 원 말이 되냐?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라면은 농심이니까. 진짜였어요. 삼양 라면은 너무 안 팔리는 라면이어서 불닭이 처음 나와서 인기를 끌 때도 한동안 엄청 오래 안 올랐어요. 왜냐? 국내에서 먼저 이걸 알아보고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다니까요. 이거는 그러면 식품 기업 내에서 시총 순인 거예요? 6개? 네, 대장인 거예요, 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식품 기업들 중에 상장된 것 중에 대장이 누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오리온이 크네요. 오리온은 계속 1등이에요. 많이 줄어든 겁니다. 제 기억에 한 6조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줄긴 했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이 식품 업계에서는. 통틀어서도 크고 과자 쪽에서는 이거 갖다 댈 수 있는 회사 없어요. 압도적입니다. CJ 제일제당 3.7조. 이게 우리가 아는 식품기업 대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서는 커피를 저렇게 파는 거예요? 커피 하나만 팔아서 2.8조. 농심은 라면 엄청 팔아서 2.3조. 그 동서 이런 거면 참 대단하죠. 저기 진짜 수출길 열리면 대박 나겠다. 열리면 2배는 웃을 겁니다. 왜냐 이게 세계시- 바닥이라니까요. 동서는 안 올라서 그렇지 동서는 빚도 없죠. 근데 저 회사 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팔고 싶겠죠? 일부러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이 정도만 적당히 팔아도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진 않겠죠? 팔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마음은 있는데 방금 후자로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회사가 이렇게 비전을 심고 거기에 대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이제 움직이는 거지. 회사 자체는 이렇게만 해도 너무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 이제 이게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면 대박, 안 되면 이 정도 배당받고 버텨도 되죠. 자,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이 대부분이에요. 동서는 믹스, 오뚜기가 없는 게 신기하죠. 라면의 1등이 농심, 2등이 오뚜기, 3등이 삼양이었거든요. 4등은 팔도 상장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삼양이 앞서서 1등으로 가버렸고 농심이 여기에 있는 게 좀 낮아 보이고 근데 오뚜기는 소스랑 카레 만들잖아요. 그게 절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농심은 라면이 다예요. 과자보다 라면이 차지하는 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농심이 낫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뚜기는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농심이 라면에 되게 힘을 주는 거구나. 그쵸. 이거 라면이 본업이에요. 그 왜 삼양이랑 비슷한 투움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심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투움바 딱 보면 전형적으로 외국인 노린 거 느낌 나죠. 그쵸. 그 이유가 농심은 진작에 수출을 많이 했어요. 이미 미국에 많이 깔려 있어요. 미국에서 소비되는 라면이 삼양보다 농심이 훨씬 많이 팔립니다. 그런 거는 차이가 없을라나 앞으로 막 관세에 농심은 그래도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미국에. 그쵸. 농심은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느낄 때는 삼양은 다 밀양에서 만들어서 보내니까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이거 분야가 너무 달라요. 국물 라면이잖아요. 국물 라면은 경쟁사가 많아요. 라면은 일본 것도 많단 말이에요. 베트남 것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데 불닭볶음면은 경쟁사가 없어요. 이렇게 삼양이 대박이 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장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저렇게 대박이 난 겁니다. 원래 국물 없는 라면, 볶음면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짜파게티 정도만 있었지 아예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삼양이 시도해서 성공시킨 거죠. 그럼 약간 브랜드 인지도에서 확 잡아버렸으니까 네. 좀 어렵긴 하겠네요. 네. 가격이 얘가 오른다 내린다고 해서 덜 팔려도 어쨌든 뺏기는 개념은 아니니까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심도요. 기존에 있던 신라면은 이미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양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입맛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게 바로 투움바입니다. 그래서 농심은 투움바를 잘 보시는 게 필요하죠. 자, 다음은 통신주입니다. 통신주 54조 원. SK스퀘어는요,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돼서 떨어져 나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2조짜리지만 떨어져 나온 게 18조 정도 되는 거고, 여기에는 비통신 부문들이 다 들어있어요. SK가 투자하는 회사들, 이게 그걸 벤치마크한다고 들었어요. 버크셔 해스웨이. 그래요? 네. 그래서 스퀘어로 떨고 냈고, 통신에 관련된 것들은 SK텔레콤이 그대로 남겨뒀고 12조고, 놀라운 거는 KT가 이겼네요 지금. 와, 이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고 터져가지고. 근데 그 말은 듣긴 했어요. 유플러스랑 KT가 실적이 진짜 많이 올랐다고. LG유플도 엄청 주가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약간 올랐네. LG가 되게 미미한 3등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진짜 많이 올라왔다고 하던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근데 SK텔레콤이 그러니까 압도적인 1등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기가 많이 떨어지고 여기가 많이 올라온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쪽의 순위가 바뀌는 거는 태어나 처음 봅니다. SK 거의 뭐 50% 이상 점유율 막 이런 거였었는데. 네, 50 넘었었습니다. 저 LG 유플인데 핸드폰 이제 살짝 맛이 가려고 하거든요, 배터리가. 근데 성지 찾아가지고 핸드폰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 사면 통신사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KT로 가야겠다.
왜요? 그냥요. SK 가고 싶진 않으니까. 이게 되게 이중적인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봐봐요. 사고 터진 게 이제 안전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다음 터질 예정인 KT로 가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런가? 그러면 SK로 가야겠다. 뭐야 이렇게 쉽게 많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SK 폭락 같은 거 했을 때도 이거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왜냐? 엄청 크리티컬했던 게 드러나고 고쳐지게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네. 어차피 LG에 있나 KT에 있나 사실 공격한 사람은 제일 큰 데를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무시 못하긴 하겠다. 기업마다 보안에 대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 해보는 거죠. 야 SK가 저러면 야 SK같이 돈이 남아 돌아 썩는 지경까지 가 있는 SK텔레콤이 저기 만약에 돈을 덜 썼거나 저랬다면 딴 데는 더 심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SK여가지고 여기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로 갈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가격 좋은 데로 갈 겁니다. 자, 저거 어떻게 읽어요? RFHIC RF-HIC. RFHIC 자 확주 들죠. 뭐 하는 데예요, 저기는? 여기는 다 통신 장비 회사들입니다. 기지국 관련된 부품들 이런 것들인데 5G 이런 거 관련된 주예요? 5G 관련주가 맞아요. 5G 쓰잖아요. 5G 옴지 저도 쓰고 있거든요. 전 LT. LTE예요? LTE를 우리가 뭘로 불렀어요? 뭐지? 4G잖아요. 롱텀 에볼루션. 이게 LTE예요. 그 다음에 5G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가야 될 것은 6G거든요. 그러면 지금 쓰는 우리 5G가 가짜 반쪽짜리 5G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5G를 하는데 이게 미국의 중국 장비기업 화웨이랑 그런 게 좀 있었어요. 5G는 그러니까 화웨이가 장비를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화웨이 거 사지 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5G를 건너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우리가 5G를 부르는 거는 4G의 일부 같은 느낌이 더 강해요. 원래 생각했던 5G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쪽짜리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로 6G로 가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그러면 그 5G를 준비하던 회사가 그냥 그대로 이어서 6G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요거는 저기 위에 이 3사가 하는 거고 주파수 자기네들 사가지고 거기에 맞게 장비 설치하고 해야 되는 건데 5G 때 소극적으로 했던 이유가 야, 우리 이미 다 빠르고 저거 장비 너무 비싼데 왜냐면 5G는 이거 배울 잘 못 들어요. 훨씬 큰 돈을 들여가지고 기지국 다 놓고 막 해야 되거든요. 서로 안 하고 안 하다가 주파수 반납까지 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 사단이 났었고 그래서 5G는 제가 볼 때 건너뛰고 6G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게 우리가 무선통신 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실제로는 기지국까지는 유선이에요. 유선으로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얘가 우리한테 무선으로 신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표현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선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여기서 유선이란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통신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통신 장비 대장주 2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6G 세계가 펼쳐진다고 해서 뭐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지 않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게 5G가 안 커진 이유이기도 한데 4G가 생기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게 이때 처음 나왔어요. 네. 그 전에 3G 때는 뭐 했냐면 웬만 봤어요. 멈춘 그림만 봤고 영상을 어떻게 했었냐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봤죠. 4G가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영상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자, 근데 4G보다 빠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5G의 핵심 키포인트는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또는 VR입니다. 이 시장이 안 열려가지고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5G라는 건 거의 우리가 보는 넷플릭스 영화 한 편 이런 거 진짜 막 1초 각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빠를 필요가 있느냐? 왜냐? 우리가 보는 동안도 시간이잖아요. 야, 1시간 동안 보는 건데 내가 보는 것보다만 빨리 다운되면 거기에 대한 갈증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의 시대에서는 5G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냐? 절대 시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가운데 중앙통신이잖아요. 근데 앞차가 있는데 이거 갭 생겨가지고 사고 나면 돌이킬 수 없죠. VR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눈에 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컨텐츠를 얘가 받아가지고 바로 재생을 해주려면 엄청난 통신 기술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5G에 연동이 되는 것들인데 저 시장도 사실 안 열려가지고 늦어지고 있죠. 신기하다. 뭔가 다 이어지는 느낌이다. 그렇죠, 맞아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속도가 조금 늦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통신 장비주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자, 다음은 건설주입니다. 참 옛날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컸던 건설주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건설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던데요. 현대건설이 그 SMR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건설 경기도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연결돼가지고 현대건설의 SMR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자, 이거 순위 먼저 볼까요? 삼성물산 27조. 근데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전체의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만으로 보기에는 애매해요. 다 발라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자는 거죠. 어쨌든 삼성물산은 여기 안에 제일모직도 있고 에버랜드도 있고 그리고 삼성물산이라는 건설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자,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현대건설은 7.4조 힐스테이트.
삼성 ENC 이거 원래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이름 바꿔가지고 5.3조 원 네, 덩치를 가지고 있고 아주 산업적인 것만 합니다. 자, DLENC 이 편한 세상과 아크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아크로는 초프리미엄. 그 서울숲에 있는데요? 맞아요. 그거 초프리미엄이라서 저기 그래요? 반포 서울숲 이런 데밖에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아크로 붙으면 그냥 우와 하는 거죠. 자, 1.6조 원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 GS는 자이 1.6조 원,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1.5조 원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32조 원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 놀랍게도 APR이 8.7조. 이게 그거랑 비슷해요. 하이브가 SM을 넘었던 거랑 삼양식품이 농심을 이긴 거랑 APR이 아모레퍼시픽을 넘은 거랑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투자의 기회가 무궁무진하죠. 와, 아모레퍼시픽을 넘는 회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업에서 일할 때 화장품이 잘 팔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아모레와 LG생건 투탑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크기도 했지만 압도적이거든요. 크기가. 어떻게 메디큐브와 AGR과 에이프릴 스킨과 이런 것들로 아모레를 넘을 수가 있지? 대단하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헤라, 이니스프리 이렇게 우리가 참 옛날부터 들어온 익숙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LG생건은 후 고급 화장품, 그리고 CMP 이런 거는 산 거죠. 비욘드, 닥터루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LG생건은 이제 생필품도 같이 하니까 우리가 집에 쓰는 샴푸랑 치약 이런 거 LG생건 거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DM 회사들이죠.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코스맥스 2.7조 원, 한국 콜마 1.9조 원. 오늘 폭락했던데. 화장품주가 폭락했더만요. 오늘 다 폭락했어요. 실리콘2 완전 폭락했던데요? 왜? 빠진 이유는 달바때 이미 흔들렸고 달바때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것만 충족 못해도 살짝 흔들린다 그런 거 이제 보여줘가지고 오늘 또 콜마켓 나오면서 폭락했고 다 영향받는 것 같아요. 잘 아는 회사들이죠. 실리콘2는 해외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미국 진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간에서 실리콘2가 다 사가지고 공장에 넣어주기 때문이죠. 구조가 어떻게 돼요, 실리콘2는? 지금 K 화장품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또는 스타트를 만들었던 게 조선미녀, 안우아, 스킨천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인디 브랜드라고 부르죠. 대기업 계열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만드는 화장품들은 코스맥스 콜마에서 다 만들어줍니다. 만들어는 주는데 팔려 그러면 아마존에 이렇게 입점했다가 만약에 팔리면 아마존은 주문이 수만 개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거를 선적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도착할 때쯤 되면 유행이 끝나거나 아마존 입장에서는 얘를 입점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품절됐을 동안에는 매출이 안 올라가니까. 매출이 안 올라가는 거를 아마존이 싫어한다는 그 포인트를 실리콘2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2는 이름이 실리콘인 게 원래 반도체를 나르던 회사였는데 반도체가 이제 약간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던 차에 아마존이 이런 데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는 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런 인디 브랜드들의 화장품을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미국에다 물류창고를 만들어요. 그리고 인디 브랜드들의 화장품 사가지고 거기다 몇만 개를 다 재놓고 아마존에서 주문이 들어온 걸 여기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유통에 좀 감만 받는 거예요? 네. 자기가 사들인 거는 관세 영향을 받고 이런 거 없이? 화장품은 관세로부터는 그래도 조금 자유롭습니다. 왜냐면 현지에서 파는 것에 대한 가격에다가 관세를 붙이는 게 아니라 현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게 되는데 화장품은 원가가 너무 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세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운데 그것보다 더 컸던 거는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만약에 올리브영이나 얘네들이 납품을 한다 그러면 돈을 받는데 6개월씩 막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팔았어. 대박이 났어. 근데 이 돈 가지고 받아야지 이걸로 그 다음 걸 만들든 아니면 마케팅을 더해서 이걸 더 팔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어디에 납품을 해도 원래 그래요. 돈이 한참 늦게 들어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어디 강연 가거나 우리 영상 납품하는 거 돈 들어온 거 봐봐요. 엄청 늦게 들어오거든요. 화장품은 그게 더 심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인디 브랜드들 힘이 뭐 있겠어요. 근데 실리콘2가 또 그걸 간파해가지고 돈을 그냥 바로 줘버려요.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을 수밖에 없네. 직매입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인디 브랜드들은 실리콘2에 의존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중간에 자익을 얻었죠. 그래서 신화를 쓴 게 실리콘2입니다. 콜마랑 코스맥스 잘 만드는 거는 전 세계가 아는 일이니까. 진짜 웬만하면 콜마, 코스맥스 이렇게 붙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두 개가 너무 크고 그 밑에 가면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뭐 그 정도 있는데 거기랑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다음은 엔터미디어입니다. 와, 25조 원. 자, 놀랍게도 하이브가 12조 원. 방탄 선생님과 세븐틴 말고도 진짜 많죠. 아티스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회사를 사모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SM입니다. SM이 3.3조. 대표 가수들을 적어놓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은 에스파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JYP 2.9조. 이거 보고 우리 대략 알 수 있는 건 SM이랑 JYP는 약간 비슷비슷하구나. 자, 있지와 그리고 트와이스, 데이식스 등
있죠. YG 오늘 많이 올랐던데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YG는 혼자 약간 좀 작았었어요. 왜냐하면 YG의 대표 가수는 빅뱅이랑 2NE1이 있었죠. 그쵸, 2NE1이 최근에 재결합 살짝 했고 베이비몬스터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규 아티스트 데뷔가 약간 덜해 보였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백혜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아요. 백혜연의 영향은 어쨌든 YG와 백혜연은 캐대연 아니에요? 아 맞네. 계속 백혜연이라 했죠. 검색도 백혜연을 했는데 캐대연 줄임말 잘못 쓰면 이렇게 된다니까. 데몬 케이팝 헌터. 줄임말에 패다 줄임말에 패. 아까 어쩐지 노래 들으려고요. 노래 듣고 싶어가지고 골든 그 백혜연 검색해서 나오던데. 아직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 뭐라고요? 이미 말 다 해놓고 뭘 안 해요. 자, 다음은 CJ ENM. 여기도 대장이죠.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의 대장 1.6조 원. 이야, 이렇게 줄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 CJ ENM의 드라마 사업부가 이렇게 분할한 겁니다. 1.4조 원. CJ ENM은 방송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전통 방송에 대한 그 디스카운트를 이 시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드라마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값어치가 높다는 것을 또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 두 개가 시총이 똑같다는 것은. 이거 지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지분도 그러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이제 상장을 했죠. 자, 다음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묶어서 20조 원의 덩치를 가지고 있고, 와, 자, 파마 1등은 리서치. 파마 리서치입니다. 6.9조 원. 이거 더 올랐을 텐데. 이거 만든 게 한 일주일 전일 거예요. 파마 리서치 분할 안 한다고 하고 나서 다시 또 급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리쥬란을 만들죠. 자, 휴젤 4.3조. 휴젤은 어떤 거 만드는 거예요? 보톡스, 필러 이런 거요. 클래시스 3.8조 원. 여기는 슈링크 만듭니다. 울세라의 국산화 버전 같은 거죠. 원텍, 올리지오 만드는 데죠. 1.1조. 덴티움 임플란트입니다. 2등 업체 오스템 다음으로 0.7조. 자, 인바디는 우리 다 알죠? 헬스장감이 있는 거, 그게 인바디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름이 바이오스페이스였나? 회사 이름 달랐는데 제품 이름이 회사 이름이 된 케이스입니다. 4천억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쥬란이 최고네요. 너무 차이 나죠? 아 근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 리쥬란이 최고인가 봐요? 아니면 판매 수완이 좋은가? 이거는 간단하게 저는 휴젤에다가 돈을 쓰진 않아요. 일시적일 것 같아서. 그리고 클래시스에 돈을 쓰기에는 아직 젊은 것 같아요. 리쥬란에는 많이 쓰게 돼요. 약간 일상적으로 그냥 하기 좋다. 그러니까 저는 피부 미용을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재생. 그렇죠. 저것도 어차피 쿨타임이 있고 또 채워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뭔가 외모를 더 예뻐 보이기 위해 시술을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 나의 피부를 위해서 영향을 줬다 이런 느낌이 저 강해요. 그러면 저 리쥬란은 어렸을 때도 해도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근데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모든 거는 이 피부가 가지고 오는 노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공급해주고 광도 좀 날 수 있게 도와주고 어쨌든 저거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굴 좋아 보인다라는 피드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맞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톡스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저의 영역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 같은 그냥 남자도 리쥬란을 이렇게 맞으러 다니는 거 보면 이 시총이 납득이 갑니다. 만족스러워요? 네,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궁금하긴 하다. 그냥 그런 피드백이 진짜 딱 와요. 그걸 보면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진 걸까? 평소 때 쳐다도 안 보면서. 안 쳐다보고 이럴 때만 쳐다보니까 모르는가? 자, 다음은 호텔 레저 유통 묶어가지고 18조 원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자체가 이제 여기는 항상 다 차 있다 보니까 주변에 호텔, 스키장.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메인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 도박이 메인이죠. 도박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4조 원 정도로 그래도 대장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자, 유통이 붙어 있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마트 2.4조, 롯데쇼핑 1.9조, 호텔 신라 1.9조. 신라 호텔이 이번에 저기 강릉에다가 냈던데요. 뭐요? 신라 뭐였는데 아무튼 신라가 그렇게 많이 안 내잖아요. 서울에 뭐 신라 호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라 스테이 그거 많이 깔다가 그 후로 없었는데 신라 호텔 바로 약간 아래급 정도로 해서 뭐예요? 리조트예요? 호텔 리조트 아마 같이 있을걸요? 근데 왜 좋다고 하는 건데요? 신라가 오랜만에 냈으니까 작정하고 제대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신라의 고급감과 뭐가? 서비스와 품질과 그런 모든 게 리뷰 보니까 되게 가고 싶게 생겼던데요. 진짜? 그렇게 안 내던 신라가 오랜만에 냈으면 제대로 했겠죠. 바다 바로 앞에다가 지어놨던데. 오 강릉. 왜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 작은 순간에 뭔 생각이 다 익었어. 덕덕 갔다 가자고요? 응. 워크숍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원랜드 찍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카페 덕덕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강원랜드에서 도박 한번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한번 하고 신라 호텔에서 쉬기. 방 다 따라잡아 줘야 되잖아. 이 사람도 많아가지고 저거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왜요? 새로 생겨서 이벤트를 더 많이 하려나? 이벤트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벤트 하면 가나요? 일단 계란 올려보세요. 네, 찾아봐야지.
계속 방송에서 물어봐가지고 박제하게 만들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군요. 자, 다음은 신세계입니다. 자, 1.6조. 자, 신세계는 여기 밑에 많은 게 이제 달려있도록 좀 구성이 되어 있죠. 아, 백화점 1등이 신세계예요? 아니요. 롯데는 롯데쇼핑 안에 들어있어요. 신세계는 여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만 따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이름으로 상장된 거는 현대밖에 없어요. 이 그림들 딱 보면 우리가 어쨌든 다 이용하는 곳들이라서 조금 더 와닿죠. 근데 우리가 이용하는 곳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곳들이 많아요. 왜요? 우리가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내수인 거고, 내수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미 안 큰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우리가 2025년 지금 와서 찾아야 되는 거는 내수가 커지길 기대하는 거는 욕심인 거고, 수출길 뚫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네. 거죠. 지금까지 상위권에 빵빵빵 올라갔던 애들은 전부 다 수출길을 뚫었네. 네. 우리나라가 잘 만드니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경쟁하면 너무 치열한데 외국에 들고 나가면 와, 너무 품질 좋은데요? 막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뭐든 들고 나가면 대박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기회를 잘 찾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한 10여 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은 세계의 문이 열렸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시점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의 눈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국내에서 뭔가 음식 대박 났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시각을 외국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아, 대한민국 진짜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캐대언만 봐도 아, 캐대안 봤어요? 엊그제 봤어요. 아, 저도 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유행 다 지나고 나서 봤는데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저도. 취향 겹치는 거 처음이다. 봐봐요. 제가 F1을 보고 재밌어 했던 이유가 클리셰 덩어리예요. 캐대언도 클리셰 덩어리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의 2025년도에 이 트렌드는 뭐냐면 그 스토리를 꼬아놔가지고 머리를 돌아가게 만들어가지고 맞췄을 때 짜릿함을 느끼거나 또는 긴장감을 계속 줘가지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F1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에다가 아무것도 녹이지 않고 오직 영상으로 완전히 승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재밌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캐대언도 마찬가지. 스토리는 뻔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차라리 거기서 나오는 인물 한 명 한 명의 그래픽과 모션과 음악과 여기에 집중을 훨씬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의도인 것 같고, 그래서 노래가 훨씬 많이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 없이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다라는 면에서 둘 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이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와, 근데 데키언 보니까 캐대언. 캐대언 보니까 진짜 한국 여행 오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배경이 막 남산의 그 돌담인가? 그런 거 다 진짜 고증 제대로 해놨더만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맨날 보던 남산인데 영화에서 영어를 쓰는 주인공들이 남산에서 와 있잖아요. 그걸 전 세계가 보고 있잖아요. 저 최근에 서울 여행을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서울 여행한 사람 보면 외국인 온 느낌을 볼 수 있어. 왜냐면 한국인 별로 없어. 외국인이 진짜 많아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서울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생각만치 막 그렇게 바글바글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바글바글해요. 더 웃긴 거 얘기해줄까요? 남산 가잖아요. 자물쇠 파는 사람 외국인이에요. 와, 한국인 거의 없고 제가 가 있는 동안에도 진짜 외국에 온 것 같다. 외국 갈 필요가 없겠는데 외국 가면 한국인 많잖아요. 맞아. 남산으로 가십시오.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류 11조 원. 정말 많이 줄었군요. 와, 의류 시장은 되게 어려운가 보다. 의류는 어려워요. 의류는 기본적으로 내수예요. 게다가 의류 시장 자체는 이미 유니클로 때 끝났어요. 근데 FNF는 내수만은 아니잖아요? 수출을 해서 이 시총인 거예요. FNF는. 자, 여기도 봅시다. 1등은 FNF 2.4조 원, MLB와 디스커버리를 만들잖아요. 여기야말로 이제 수출을 해서 이렇게 시총이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영원무역입니다. 영원한 1등이었어요. 제 기억 속에 항상 영원무역이 1등이었는데 2.6조, 여기에는 노스페이스를 만드는 영원무역. 그리고 휠라홀딩스였는데 이름 바뀌었네요. 미스터 홀딩스. 이름 최근에 바뀌었나봐요. 휠라를 만드는 마트킴 여기에요? 오, 그렇군요. 2.2조. 그거 잘 팔리나봐요. 휠라 말고 다른 거 파는 줄 몰랐네. 그 다음에 신성통산. 여기는 탑10. 그리고 지오지아, 엔드지 이런 거 만드는 신성통상이 6천억. LF가 LG패션의 줄임말이죠. 닥스와 헤지스를 대표하는 0.5조. 그리고 한섬. 한섬은 왜 현대예요? 요거 인수돼서. 실제로 요거 한섬, 요거 핸섬이라는 뜻입니다. 한섬 만드신 회장님은 은퇴하시고 엄청난 리조트 지어가지고 거기 놀고 계시죠. 남해에서. 그래서 남해 리조트 예약하면 갈 수 있잖아요. 엄청 유명합니다. 미술품도 막 있는데 막 수십억짜리 이런 거 막 전시돼 있고 아난티급의 고급감을 가지고 있는 거기입니다. 자, 타임이나 시스템 뭐 이런 거 SJ 뭐 이런 거 만드는 데가 바로 한섬이죠. 자, 이렇게 대장주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절반 정도 살펴본 기분이 어떤가요? 앞에가 궁금하네요. 앞에 뭐 했는지. 아니, 왜냐면 산업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한 몇 개 한 거예요? 잠깐, 그 앞에 뭐 있던데?
큰 게 앞에 나왔습니다. 감자님이 별로 모르겠구만. 오, 와 되게 많다 산업. 그래서 쭉 훑으니까 대략 알겠죠. 아, 어떤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가지고 해당 섹터를 대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게 충분히 의미 있는 컨텐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일단 주식 투자를 다 병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대장주 정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기본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가자 이런 거였습니다. 성토를 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의 발전을 위해 백현 화이팅! 박보미 TV 박고미 TV